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3월 2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D-24, 즉 4.15 총선까지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목금 양일 동안 이제 후보자들은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본격적 법정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주간동화가 오늘 일요일 오전에 그 주간동화 홈페이지를 갖다 우연히 들여다보니까 1232호에 실린 기사인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154석, 통합당이 9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간동화는 뭐 보수 언론 매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보면은 통합당에 대해서 해코지 할 일은 굳이 없겠죠. 그런데 이 주간동화에서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그저께죠. 20일 나온, 금요일날 나온, 그러니까 3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보면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또 보면은 가정하여 이번에 비례정당은 어디를 찍을 것인가 라는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골고루 묻고 있습니다. 마침 보니까 그때 3월 20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온 한국갤럽 보면은 자기들이 보면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 비례정당 그랬더니 비례연합정당이 42%, 미래한국당이 33%, 정의당이 9%, 국민의당이 6%,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고, 그 분석의 수치를 갖고 보면 권역별로 의석수를 추정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 49개 중에 민주당이 26,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민주당이 도합 154석, 다음에 통합당이 98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시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수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황태순TV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중간점검 또 TK 정서의 어떻게 보면 미묘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분명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흔한 일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깨져도 뭐 문재인이다 하는 한 35% 있고, 아니다 대깨문심,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심판하자 하는 것이 한 35% 있고, 중간에 30%가 이른바 중도층입니다. 이 중도층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121곳, 서울, 경기, 인천, 그야말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다, 또 대구 경북이다, 이런 경우에서,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의 돌풍이 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심판하자는 것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유권자의 48%, 의석수도 121석, 253개 중에 121석이 있는 수도권은 그야말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보면은 중간점검 D-25의 중간점검한 가장 큰 이유랄까요? 이건 뭐냐니까, 굉장히 우리의 경계심을 갖다가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차에 마침 보니까 오늘 그 주간동화에서 보니까 뭐 민주당 154석, 통합당 98석 하는 기사를 보고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원래 당초 한 3주 전 분위기, 즉 3월 초 분위기만 그런 분위기라면 솔직히 말해서 165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문재인 쪽을 잠깐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고, 그 중도는 안정희구로 돌아가고, 대깨문심,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심판하자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가운데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사실은 경종을 한번 울린 겁니다. 경종을 울리는데, 이거 저는 경종을 울렸는데, 이건 뭐니까 이 민주당 154, 통합당 98, 이건 기절할 얘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역시 우리 김장수 박사가 늘 보면 황태순 TV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갤럽이 되었던, 리얼미터가 되었던, 또 어느 여론조사가 되었던 간에 과다 대표, 즉 문재인 지지층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154, 98을 갖다가 그대로 믿을 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면은 당초 2월 말 3월 초, 즉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정권 심판에 대한 그 강력한 분노와 욕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그 대창궐과 이로 인한 경제 거의 올스톱 속에서 공포에 질린 유권자들이 뭔가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약해지는 가운데 현 정부, 현 정권, 집권 여당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야당을 심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에 찔려 있을 때 과연 수권 야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촉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이 미래통합당 앞에 삼각표가 나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경제 대공황, 이것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미국도 올스톱, 유럽은 올스톱 된 가운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런 상황이 3개월만 더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갖다가 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인천공항에 비행기 거의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들이 올스톱 된 상태에서 활주로에 그냥 하루 종일 주저앉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3개월 가보십시오. 대한항공인들 버티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인들 버티겠습니까? 조그마한 뭐라 그러나 이거 저가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이란, 러시아 간의 미묘한 그 유가 전쟁 속에서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추락하면서 이거 보면 정유업체들 그야말로 줄줄이 적자에 좀 시달릴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런 분위기, 이러한 경제공황, 대공황의 어떤 미중유의 대공황 속에서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는 안정을 희구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난 3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평화 경제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3년 동안 나라를 철저하게 망쳤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또 선거라는 것이 통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도와 인물과 이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개를 갖다 추동해낼 수 있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 심판이냐, 또 당시 집권 여당 측에서 들고 나왔던 야당 심판이냐,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이냐, 이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권 심판이 6대4로 야당 심판보다, 야당 심판이라는 주로 대깨문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도 자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제적 대공황, 경제 쓰나미, 이 쓰나미 앞에 정권 심판이라는 그 화두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구도가 아주 헝클어졌습니다. 이슈도 지금 우리 사회의 제반 이슈가 그야말로 여기저기 터져야 되는데, 어떠한 이슈도 지금 코로나19, 마스크,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추락,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금값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경제공황이 오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로지 달러만이 지금 보면 조금씩 점점 가치를 높이고 있을 뿐이고 모두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슈도 실종한 겁니다. 자, 인물이야 뭐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쪽은 인물들이 현역 의원 중심 플러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수석하던 사람, 비서관 하던 사람, 대변인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니까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이번에 혁신공천하다 보니까 현역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50% 이상 물갈이가 했다. 실제 물갈이 50%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신인이에요. 그러니 사람 수도권 뭐 지역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가운데 친숙한 인물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바람은 이 정부 이 정권을 갖다가 내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이 표 한 표로서 심판해야겠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비극적 상황 속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 공천 잡음이 사실은 후반부로 갈수록 뭐 사천 논란도 있었고 뭐 내려꽂기 논란도 있었고 등등 또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 간의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성균관대학교 1년 선후배간인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 간의 볼썽사나운 어떻게 보면 신경전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서 저희 초기에 우리 썸네일을 보여드렸던 민주당 154, 통합당 98 전망, 주간동화 전망, 제 전망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오늘 일요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황교안 대표께 변함없는 존경심을 보낸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아마 한선교 대표가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명단이 부결되고 그 당시 뭐 17대 뭐 37인가 뭐 13, 아주 뭐 따따블 스코어로 부결됐죠. 그거 하고 이제 대표직을 갖다 그만두면서 황교안 대표가 박진과 박형준도 공천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선교 대표가 그 당시에 툭 던졌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정의당 쪽에서 받아채갖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 받아채서 황교안 대표를 갖다가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한선교 대표도 황교안 대표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보내며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즉 그 순간에 보면 그 부결되고 그 분노를 갖다가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촉 하고 내뱉은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얘기한 것 같고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어제 그저께 이제 원유철 신임 대표 체제에서 바로 공관위원장에서 해촉되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보수 우파의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이제 8부 9부 능선까지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8부 9부 능선을 넘어가니까 또 절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놔서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선교 전 대표나 또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뭔가 지금 보수 우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이죠. 조금 전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가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모시고 강남갑 태고민, 즉 태영호 씨죠. 태영호 선거사무소를 갖다가 찾아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손을 붙잡고 함께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김형호 공관위원장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어떤 신경전의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형호 공관위원장
전 공관위원장 보면 나와서 자신이 태영호 씨를 갖다가 영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전폭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강한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보수 우파의 원로죠.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 아마 보니까 태영호 씨가 아무래도 이런 선거 처음 치러볼 테니까 강남갑 선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박관영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태영호 후보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그리고 실제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좌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교안 대표, 또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 또 박관영 전 국회의장 세 분이 강남갑 태영호 후보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단합된 모습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도 뭔가 보면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사실 보면 천재 1후의 교회인데 이게 누가 한 것도 아닌 코로나19, 이게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창궐하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80~90%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전 세계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쳐놓고도 슬그머니 전 세계가 추락해버리니까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분노, 그러한 결의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 뒤늦게나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또 한성교 전 대표, 또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이제 24일 남았죠. 지금 보수 우파가 해야 될 일은 이 국민들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선과 무책임과 무능과 이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하겠다는 그 마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4.15 총선에서 보면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갖다 바로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앞서 주간동호가 한 대로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국회의장을 만들어내는 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국회의회 권력까지 완벽하게 저쪽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화는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점점 흔들거리는 가운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한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확인한 이러한 형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북한과의 연방제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은 단순히 어느 당이 1당이 되느냐 2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 부진과 침체를 뚫고 다시 서는 계기를 만드느냐,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